1번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부등식 a와 b를 더했을 때 간단히 하면 그냥 2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가 나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이 위의 식을 분모를 정수로 바꿔주면 합차 공식을 사용할 건데요. 분자와 분모에 1 플러스 i를 곱해주면 1 더하기 1 또는 2 더하기 2i가 됩니다. 그래서 1 더하기 2 더하기 2i 2는 1 더하기 i이므로 2 더하기 i입니다. 안녕하세요. 3번 바로 풀이하겠습니다. 42. 일단 조합은 4p분의 2p겠죠? 이렇게 계산해주면 4, 3, 2. 4번 6입니다. 4번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f 역함수를 구하라 했는데 f 역함수는 여기서 반대로 가는 게 f 역함수입니다. 그러면은 다 반대로 보내주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f 역함수 4를 구해라 했으니까 4에서 2로 가는 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x에 대한 방정식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12를 x-2로 나눈 나머지가 2a-8일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 나누기 3은 3 나머지 1이죠. 이건 아시겠죠? 3이 3번 들어가고. 네네네네. 이 식을 예시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3 곱하기 3 플러스 1은 10이 되겠죠? 이것을 이용해서 여기에다가 적용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그러면 x-2 곱하기 5 플러스 나머지. 근데 여기서 봤을 때 이 값이 0이 되면은 나머지를 바로 구할 수 있겠죠? 0이 되는 값은 여기다가 x는 2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넣어서 한번 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긴 0이 되고 2a-8은 2 대입하면 8 플러스 4a 플러스 12가 되니까 넘기고 정리하면 2a는 마이너스 28이라는 값이 나오고 a는 마이너스 14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끝이죠? 다 5번 끝이죠? 끝. 6번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x 플러스 5 전체 제곱 y 플러스 11 전체 제곱을 y축의 방향으로 일반큼 평행 이동하는 원은 x 플러스 5 전체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0 전체 제곱은 25입니다. 이때 1x 플러스 5 전체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0 전체 제곱 25를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면 y 자리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넣으면 되므로 x제곱 플러스 5 전체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y 플러스 10의 전체 제곱은 25가 됩니다. 이때 이 원이 0,1을 지나므로 x 자리에 0, y 자리에 a를 넣어주면 (5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10의 제곱은 25가 되므로
마이너스 1 플러스 10 전체 제곱은 0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완전 제곱식 0이 되려면 A의 자리에 10이 들어갈 경우로 A는 10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4년 3월 모의고사 수학을 풀이하게 된 권다울입니다. 제가 지금 눈이 왜 풀렸냐고요? 벌써 네 번째 찍고 있거든요.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2x 플러스 1은 3보다 작다 나오고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5는 0보다 작거나 같다 나오죠. 자, 이거를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 x의 개수. 이 문제의 핵심 조건은 공통된 부분을 구해야 하는 거겠죠. 자, 일단 첫 번째 x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x 플러스 1은 3보다 작다 나오죠. 그리고 여기서 1이 우항으로 옮겨주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x를 2로 나눠주면은 x는 1보다 작다가 첫 번째로 나오게 되고요. 두 번째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5의 값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걸 인수분해를 해줘야 되겠죠. 여기 마이너스 붙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범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일단 제가 첫 번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공통 범위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식은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은 마이너스 3에 5까지가 범위죠. 사이 값을 구해주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럼 공통 범위를 구해야 하니까 겹치는 부분이 마이너스 3에서부터 1 미만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개수는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이 나오게 되면서 답은 4개가 되겠네요. 8번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유리한 수의 점근선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리한 수 x-p분의 q 플러스 k가 있을 때 이 그래프에 이 함수의 점근선이 x는 p임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문제에서 y는 x-a의 비의 그래프가 점 2,4를 지른다고 했기 때문에 x에는 2, y에는 4를 대입해주면 3, 2-a 분의 b가 됩니다. 근데 이때 위에 식에서 알 수 있듯이 점근선의 방정식이 x는 4라고 했기 때문에 a는 4가 됩니다. 이 식을 여기에 대입을 해주면 3은 2-4분의 b 따라서 b는 마이너스 8이 됩니다. 그래서 a-b의 값은 4-4는 12, 마지막 값이 12가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4학년도 고등학교 2학년 9번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x 플러스 3y 플러스 2는 0입니다. 2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14는 0에 교점을 지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 이 두 식을 연립해보면 되겠죠? 이렇게 연립을 해서 더해보면은 3x, 이 y 쪽에 사라지고 마이너스 12는 0이 됩니다. 그러면 x가 4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x를 여기에 대입을 해보면 y가 마이너스 2라는 것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4,-1을 지나고 직선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 친구가 평행하다고 했는데 평행하다면 기울기가 같겠죠? 그럼 기울기가 같으니까 기울기는 마이너스 2가 될 겁니다. 그러면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a를 우리가 구하는 직선이라고 설정을 해주면 여기다가 이 교점을 대입을 해서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8 플러스 a는 6이 되겠죠? 그러면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의 x절편을 구해야 하니까 y에 0이 들어갈 거고 그러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6 이렇게 돼서 x가 3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답은 3번이 되겠죠. 10번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차 방정식의 x세제곱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2는 0에 한 허분을 a 플러스 b i라 할 때 절대값 a 플러스 절대값 b의 값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자, 우선은 제가 x세제곱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1을 fx라고 두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1학년 때 어떻게 풀었는지 기억하시죠? 일단 3차 방정식이 있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 5가지 숫자 중에서 일단 아무 숫자나 한번 넣어주도록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3차 방정식은 근이 나오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에 1을 대입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f1은 0이 됩니다. 1 하면 더하기 2하고 2 마이너스 2는 0이 되잖아요. 자, 그러면 x 마이너스 1 그리고 3차 방정식이니까 2차식 곱해줘야겠죠? 땡땡땡은 x 세제곱 더하기 x 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x 제곱 2차 방정식이 어떤 2차 방정식인지 알아야겠죠? 그래서 일단 이 먼저 구할 x 마이너스 1을 활용해서 나머지 정리를 해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근이 1이니까 1로 해주면 이렇게 하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 이 2차 방정식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의 한 허분을 a 플러스 bi라고 합니다. 왜냐면 이거는 근이 1이니까 실근이죠. 여기에서 허분 2개가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근의 공식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의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거 근의 공식을 써주면 자, b'은 1이 되고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1 풀마 i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1 풀마 i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알파를 마이너스 1 플러스 i라 하고 베타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라 하고 그러면 a랑 b가 이제 1 더하기 1 그래서 답은 2가 됩니다.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5번이 됩니다. 11번 전체 집합 1, 2, 4, 8, 16, 32의 두 부분 집합 A, B가 각 조건에 만족할 때 집합 A의 모든 원소의 합은 그럼 봤을 때 전체 집합을 그려보면 가에서 봤을 때 A, B의 교집합에 2팔이 들어있고 나에서 봤을 때 A의 바깥 그리고 B의 합집합에서 봤을 때 여기 혹은 여기에 2팔은 합집합에서 제일 그냥 116이 들어있으니까 A에 116은 포함되지 않고 그다음에 2팔은 들어가고 나머지 4, 32는 여기에 포함이 돼서 집합 A의 합은 이거를 다 더한 46이 됩니다. 12번 문제는 이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의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하는 모든 정수 a의 개수를 넣고 있습니다. 우선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이 fx가 1대1 배열이어야 합니다. 1대1 배열 그래프는 이렇게 순 증가 그래프로 그려지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순 감소 그래프로 그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즉 기울기 부호가 같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써보자면 이 기울기가 부호가 같기 때문에 곱했을 때 0보다 큰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걸 다시 정리해서 쓰면 이런 식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거를 정리하면 이런 범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범위를 구해보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 쭉쭉
가다가 답까지서 총 11개가 나와서 답은 11이 나오겠습니다. 13번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이거는 원의 반지름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수원을 그려주고 나와 있는 원의 중점을 찍어준 다음에 그어주면 여기가 수직 2등분선이 되잖아요. 여기가 A, B니까 A, B가 2루트 2라고 했으니까 반을 나누면 여기는 루트 2. 저희 구해야 되는 건 반지름 R이니까 피타고라스를 활용해서 여기를 구하면 R이 나오겠죠? 여기를 구하기 위해서는 점과 직선 사이의 고리 공식이 필요한데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봐? 이 공식에서 대입을 해주면은 A랑 B가 각각 제곱을 해서 더하면 루트이고 중점이 2,3이라 했으니까 대입을 해주면은 마이너스 3 플러스 5 해서 그래서 높이는 이 루트 2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 루트 2가 되는 거고 피타고라스 정리해주면은 V의 제곱 더하기 2 제곱하면 아래 제곱이 되고 아래 제곱은 10 따라서 양수 아래 값은 루트 10이 됩니다. 모의고사 14번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K가 1보다 큰 상수 K에 대하여 점 A, K, 0을 지나고 Y축에 평행한 직선이 두 곡선 만나는 점을 각각 B랑 C라고 하자고 합니다. 삼각형 OBC의 넓이가 삼각형 OAB 넓이의 2배일 때 삼각형 OBC의 넓이가 무엇인지 묻고 있어요. 자, 일단 여기서 주어졌죠. 2배라고 하죠. 그러면 OA, 선분 OA 곱하기 AB 곱하기 2분의 1은 OA 곱하기 BC 곱하기 2분의 1. 이게 성립하려면 얘가 2배가 돼야 얘가 된다 했으니까 곱하기 2를 해줄게요. 네. 자, 그러면 이거 넘기면 없어지고 이것도 넘기면 없어지고 그러면 결국 BC는 2AB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이제 AC를 볼 겁니다. 선분 AC. 선분 AC는 AB 플러스 BC 이렇게 되는데 BC가 아까 뭐라 했죠? 2AB라 했죠. 선분 2. 그러면 이거를 여기 대입을 해주면 3AB가 된다. 자, AC가 3AB라고 합니다. 그럼 뭡니까? AB 선분 AB는 여기 점 A가 K, 0이라 했으니까 루트 K죠. 여기 Y는 K를 넣으면 선분 여기가 루트 K고요. 그러면 3AB, AC 했으니까 AC는 X에 K를 대입하면 K 제곱이 되니까 루트 K 제곱이면 얼마죠? 그냥 K가 루트를 벗겨지고 나오게 된다. 그러면
AC와 3A, B는 같은데 K는 3루트 K와 같다는 말이 되겠죠. 자, 루트를 없애기 위해 양변을 제곱해주고 이거를 한 번에 넘겨주면 B는 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K는 K-9는 0. 그러면 이제 0과 9가 나오게 되는데 K 값으로 K는 1보다 큰 상수가 있기 때문에 자연수가 있기 때문에 9. K는 9입니다. 그럼 이제 삼각형을 계산해 볼게요. 자, 5A 여기 이렇게 K죠. 9 곱하기 BC 2AB가 있죠. 2 곱하기 2루트 9입니다. 9는 3이니까 3. 이거를 빼야 됩니다. 3 해서 6입니다. 곱하기 2분의 2를 하면 자, 삼각형 OBC의 넓이는 27이 된다. 15번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곡소수 Z를 A 플러스 BI라고 가정할 때 조건 가해서 Z의 편례 곡소수는 마이너스 Z이므로 A 마이너스 BI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I가 됩니다. 이때 두 등식이 성립하려면 A는 0은 0, 즉 BI가 Z여야 됩니다. 그리고 조건 나에 Z는 BI를 대입하면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거를 정리하면 이와 같은 등식이 나옵니다. 여기서 등식이 성립하려면 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8이 0이거나 K제곱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4 B까지가 0이 되어야 합니다. 이 등식이 성립하려면 B는 0 또는 K제곱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4가 0이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 B가 0인 경우에서는 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8이 0이 되어야 하므로 K는 마이너스 4 또는 2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우에서 K제곱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4가 0이 되는 경우에서는 K가 마이너스 1이거나 K가 4이기 때문에 K가 마이너스 1이 되면 이 기역에서 마이너스 9 마이너스 B제곱은 0이 되므로 B제곱이 마이너스 9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제곱수가 마이너스가 될 수는 없으므로 이 조건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K는 마이너스 4라는 조건을 기역에 대입하면 16 마이너스 B제곱은 0, 즉 B제곱은 16이 되므로 B는 4 또는 마이너스 4가 나옵니다. 이 두 조건을 종합해 보면 이 조건을 종합하는 실수 B의 값은 마이너스 4, 2,
4가 되므로 모든 값을 곱하면 마이너스 30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16번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이 삼각형 ABC가 있습니다. 그래서 ABC 안에 PQRS 정사각형이 문제에 주어졌는데요. 그래서 이 길이는 여기 문제에 주어진 대로 7분의 2 루트 10입니다. 그래서 APS 와 ABC 삼각형이 닮은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PS와 BC의 관계가 평행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비례식을 한번 세워보면 AP와 X 그 다음에 PS와 BC 따라서 AP는 7분의 2x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구했으면 AP 길이가 7분의 2x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BP 길이를 전체 x에서 7분의 2x를 빼주면 7분의 5x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삼각형과 ABC 삼각형을 한번 옆으로 빼봤는데요. 빼본 결과 PQB 삼각형은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ABC 그래프는 이렇게 돼서 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PQBP와 ABC가 닮은 이유로 비례식을 한번 세워보면 7분의 2 루트 10 대 Y는 7분의 5x 대 루트 10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항, 외항 길이 곱을 해보면 7분의 5xy 그 다음에는 7분의 20이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xy는 4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x세제곱 빼기 y세제곱을 구하라 했으므로 x세제곱 빼기 y세제곱은 x 마이너스 y의 세제곱 빼기 더하기 3xy 곱하기 xy x 빼기 y가 됩니다. 여기서 x 마이너스 y의 제곱은 빼기 더하기 dxy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이므로 x 마이너스 y제곱은 플러스 4를 한번 대입해보면 8이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0이므로 10 그래서 x 마이너스 y는 루트 10입니다. 여기서 x 마이너스 y가 양수인 이유는 x는 y보다 크다는 조건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x 빼기 y를 대입해보면 그 다음에 12하고 루트 2가 됩니다. 따라서 더해보면 14 루트 2가 됩니다. 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17번 문제 풀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두 양수 AK에 대하여 함수 fx는 x분의 k의 두 그래프 위에 두 점 PQ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fx를 그려보겠습니다. fx가 지금 무슨 함수죠? 유리함수. 네, 맞아요. 유리함수입니다. 자, 가 조건을 보면 PQ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PQ를 찍어보면은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P가 여기라고 잡아주면 Q는 A 플러스 2니까 더 오른쪽에 있겠죠? 근데 이 둘을 이은 PQ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합니다. 우리 혹시 유리함수의 성질 기억나시나요?
네, 맞아요. y는 x에 대칭하고 y는 마이너스 x 그리고 0, 0 원점에 대해서도 대칭하죠. 그러면 이 친구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서로 대칭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p는 a, a 플러스 2가 되고 q는 a 플러스 2, a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 친구들을 저 fx식에 대입을 해보면 a는 a 플러스 2분의 k, k는 a 플러스 2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 조건을 이용해서 pq를 원점에 대칭해보면 이렇게 쭈쭈쭈 내려가서 여기가 r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여기도 이렇게 원점에 대칭을 하면 이 친구가 s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가 될 겁니다. 이 친구들이 이어서 정사각형을 만들어보면 네, 틀려가지고 다시 깔았어요. 네, 이 점들을 이어서 사각형을 그려보면은 얘네가 대칭이죠. 그럼 얘네도 대칭이겠죠? 그럼 얘네 대칭입니다. 원점 대칭. 그러면 이 친구들이 뭐가 되냐면 직사각형이 됩니다. 그러면 나를 볼 때 이 사각형의 넓이가 8분의 5라고 했으니까 저희는 PQ와 SP를 구해서 곱하면 답을 구해낼 수 있는데요. 자, 이 길이 구하는 방법은 다들 기억이 나시나요? 네, P가 A, A 플러스 2고 Q가 A 플러스 2, A니까 루트 A 마이너스 A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A 플러스 2 빼기 A의 제곱. 이렇게 되면은 이 친구 2가 되고 이 친구 2가 되니까 루트 8이 되겠죠. 그래서 PQ가 8이 됩니다. 아니 루트 8. PQ가 루트 8이 됩니다. 여기 혹시 네, 이쪽으로 옮겨와서 그러면 SP의 길이를 구해보면은 루트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a가 되고 이 친구들은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됩니다. 자, 이 제곱되니까 마이너스 다 사라질 거고 2 루트 2에 2a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길이가 루트 2 2a 플러스 2가 됩니다. 자, 이 둘을 더 곱했을 때 8 루트 5가 나와야 된다고 했으니까 루트 8 곱하기 루트 2 2a 플러스 2를 하면 8 루트 5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둘 곱하면은 4가 나오죠? 2a 플러스 2는 8 루트 5. 약분을 해주면 2a 플러스 2는 2루트 5. 근데 또 2로 약분할 수 있죠? 그러면 a 플러스 1은 루트 5. 결론적으로 a는 루트 5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근데 저희는 지금 a를 구하는 게 아니라 k의 값을 구하는 거니까 아까 k의 값은 뭐라고 했죠? 이게 k의 값입니다. k는 루트 5 마이너스 1에다가 루트 5 마이너스 1 플러스 2 루트 5 플러스 1이 되니까 합차 공식으로 인해서 5 마이너스 1 4가 됩니다. 그러면 답은 4번이 되겠죠.
네, 바로 다음 18번 문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제가 그림 좀 잘 그려놨죠? 1학년, 2학년, 3학년 학생이 모두 두 명씩으로 공통되게 숫자가 있고, 그 다음 2학년 학생은 사각 의자를 앉는다는 가해 조건과 같은 학년 학생은 이웃하면 안 된다라는 나의 조건을 충족해서 한번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메라가 이쪽 잘 나오죠? 네,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어떤 식으로 구할 거냐면요, 이웃하지 않는 걸 구하려면 전체에서 이웃하는 걸 빼면 되겠죠. 저는 이 방법을 쓸 거기 때문에 일단 전체의 값부터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각형 의자가 3개 있습니다. 근데 2학년이 사각 의자에 앉는다고 했으니까 수녀를 써줘야겠죠. 3P2는 6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2개의 의자에, 봐봐, 여기에 A와 B가 앉았다고 쳐보면 나머지 의자는 4개가 앉게 되죠. 그래서 팩토리얼을 쓰면 4 팩토리얼 24가 나오죠. 근데 이 2개의 경우의 수가 동시에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곱셈 법칙이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6 곱하기 24를 하면 144가 나오게 됩니다. 일단 이게 전체의 경우의 수겠죠? 그럼 바로 이웃하는 경우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여기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그림을 먼저 그려놨습니다. 제가 A와 B 친구를 이쪽에 앉았다고 칩시다. 네, 그러면 일단 2학년 학생이 여기 앉은 거예요. 근데 이웃하는 경우를 구해야 하니까 일단 이웃하는 경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학년이 지금 남은 의자가 이렇게 3개 있죠. 여기서 이웃할 수 있는 경우가 여기 1학년 여기 이 2자리에 앉는 경우와 이 2자리에 앉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사각형 의자 여기 앉는다고 2학년이 여기 앉는다고 한번 예시를 들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앉을 수 있죠? 여기에 1학년 친구들이 2명 앉을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2학년이 끝과 끝 쪽에 있는 사각형 의자에 앉게 되면 1학년 친구들은 이렇게 앉을 수 있겠고 이렇게 앉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모두 5가지죠. 그리고 이 친구들이 자리를 바꿀 수 있는 경우도 생각을 해줘야 합니다. 3학년 친구, 2학년 친구, 1학년 친구가 자리를 바꿀 수 있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이 두 친구가 자리를 바꾸는 경우는 2 팩토리얼이라고 할 수 있겠죠? 2학년 친구가 바꾸는 경우도 2 팩토리얼입니다. 그리고 1학년 친구가 바꾸는 경우도 2 팩토리얼, 마찬가지로 2 팩토리얼이죠. 근데 이 팩토리얼을 다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곱해주면은 8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8이 나올 수 있는 경우가 5가지라면서요. 그럼 8 곱하기 5를 해주면 40이 나오게 되죠. 근데 이 경우가 1학년을 예시로 들었을 때잖아요. 그러면 3학년도 똑같이 40개의 경우가 나오게 되죠. 그러면 40 더하기 40 해서 80이 되고요. 이 친구를 이제 전체에서 빼주면 됩니다. 그럼 144에서 마이너스 80을 해주면은 답은 64가 나오게 되므로 답은 1번입니다. 이상입니다. 19번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A와 B에 대하여 2대1로 내분하는 점을 P라고 하고 원이랑 A, B가 정 P에서 만날 때 A 플러스 B 값을 구하라 했는데 일단 정 P는 A와 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이니까 B는 6,2가 나오고요. 저 원방 방식을 완전 무슨 형으로 바꾸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원의 중심은 A, B여서 일단 원을 그려주고 이 원이 이게 A, B 직선인데 일단 P가 6,2니까 찍어주고 여기서 이렇게 찍으면 이거 수직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P에서 A, B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이게 나오는데
얘는 얘가 반지름이잖아요. 그래서 이 반지름 아래 값이랑 똑같은데 얘가 반지름의 제곱이니까 얘 똑같이 루트 씌워줘서 이렇게 하면 이 두 개를 풀면은 이 식이 나오거든요. 이게 일단 첫 번째 식이고, 이제 이 P와 원 중심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직선 AB의 기울기랑 수직이니까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는데, 일단 P와 원 중심의 기울기를 구하면 이렇게 나와서 기울기는 이게 되고, 이제 AB의 기울기를 구하면 y는 마이너스 3분의 2x 플러스 6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2 곱하기 a 마이너스 6분의 b 마이너스 2를 하면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얘를 구하면 3a 마이너스 2b는 14가 나오거든요. 그럼 얘를 두 번째 식이라고 했을 때 1번이랑 2번은 연립을 하면 그냥 이렇게 빼주면 b는 마이너스 3분의 4가 나오고요. 그럼 a는 9분의 34가 나와서 a 플러스 b를 하면 9분의 22가 나옵니다. 20번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합 x는 1, 2, 3, 4를 원소로 가질 때 함수 fx는 x에 대응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때 다음 조건을 만족하고 조건은 가마, 그리고 문제는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그러면 기흥, 니은, 디귿이 맞는지 틀린지 판별을 해봐야겠죠. 우선 기억부터 정복해보도록 합시다. FF4는 1인데 여기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냥 이때 이 기억 봤을 때부터 그냥 찍고 넘겼을 거예요. 근데 사실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거든요. 이 가 조건이 엄청 중요합니다. 이 가 조건에 그냥 대입만 하면 돼요. 일단 FF4는 1이니까 x에 4를 대입합니다. 그러면 4 더하기 F4는 5 이하가 되겠죠? 이 5 이하 시키면 FF4는 1 이하가 되겠죠? 근데 이거 눈 때문에 FF4는 1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육 조건은 맞는 거죠. 자, 그럼 니은을 구해야 될 텐데 저는 풀이대로 안 하고 제 풀이대로 할게요. 자, 일단은 FF4는 1 이하라는 걸 구했어요. 그럼 여기서 F4가 뭔지 궁금해지지 않나요? 궁금해 하세요. 그러면 치역이 1, 2, 4잖아요. 그래서 F4가 1일 때, 2일 때, 4일 때를 나눌 겁니다. 치역이 3이 없기 때문에 F4는 3.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자, 우선은 F4가 1일 때의 경우의 수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4는 1이죠. 근데 여기에 대입을 합니다. 똑같이 대입하면 F4는 1 이하이고, 따라서 F4는 1, F1은 1. 이 조건을 깔고 갑니다. 자, 그러면 치역이 1, 2, 4라고 했죠? 근데 지금 치역이 1밖에 안 나왔죠? 그러면 치역이 2랑 4가 B이기 때문에 나머지 F2가 2일 때, F3이 4일 때, 혹은 F2는 4일 때, F3은 1일 때인 경우의 수를 구합니다. 그러면 그냥 똑같이 대입만 하면 돼요. 그러면 F2는 2일 때, 그러면 X에 1이 대입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F2는 F2이고, F2는 2죠. X에 2 대입하면 3 이하가 됩니다.
맞죠? 그럼 얘 맞고 F3 X에 3 대입하면 F3은 F4가 되고 F4는 1이라고 했죠? 1 그리고 X에 3 대입하고 이항시키면 얘는 2 이하가 되고 맞죠? 그러면 얘는 맞는 경우의 수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경우는 살펴보도록 할게요. F2는 4이고 F3은 2일 때 똑같이 X에 2를 대입합니다. F2는 F4 근데 지금 F4가 1이죠? F4는 1이고 X에 2 대입하고 이항시키면 얘는 3 이하. 근데 여기서 F3 구할 때 F3은 F2가 되고 F2는 4죠. 근데 X에 3 넣어서 이항시키면 4는 3 이하가 됩니다. 이게 무슨 이죠? 틀렸죠? 그래서 얘는 틀린 보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F4가 1일 때인 경우의 수를 구했고 그리고 F4는 2일 때인 경우의 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F4가 2일 때 똑같이 대입하면 F4는 F2 는 1 이하. 이거 그냥 X 넣으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얘는 F4는 2이고 F2는 1이고 이걸 조건으로 깔고 합니다. 그러면 치역 지금 1, 2를 찾아줬고 4가 B죠. 그러면 경우의 수를 또 나눕시다. F1이 1이고 F3이 4일 때 그리고 F1이 2이고 F3이 4일 때 그리고 F1이 4이고 F3이 1일 때 그리고 F1은 4이고 F3은 2일 때 보여보도록 할게요. 근데 그냥 X에 대입을 하면 돼요. F1이니 그러면 X에 1 대입하면 F1은 F1이고 F1은 1이죠. 그리고 X에 1 넣고 이항하면 얘는 4 이하 맞고 F3은 F4죠. 근데 F4는 2라고 했으니까 2 그리고 X에 3 대입하고 이항하면 얘는 2 이하가 돼요. 얘 맞죠? 그래서 얘도 맞는 경우의 수가 됩니다. 또 두 번째는 F1은 F2죠. F2는 1이죠. 그리고 X에 1 넣고 이항하면 1은 4 이하 맞죠? 그리고 F3은 F4고 F4는 2죠. 그리고 X에 3 넣어서 대입하면 이항시키면 2는 2 이하 얘도 맞죠? 얘도 5는 경우의 수가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경우의 수를 배워보도록 할게요. 경계가 좀 그런가? F1은 F4죠. F4는 2죠. 그리고 X에 1 넣어서 이항하면 2는 4 이하 맞죠? 근데 F3 구할 때 F3은 F1 어디지? F1은 4죠. 근데 X에 3 넣어서 이항시키면 4는 2 이하가 됩니다. 틀렸죠? 그래서 얘는 틀린 경우의 수예요. 네.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 졸지 말고 마지막 자 F1은 F4죠. F4는 2죠. 그리고 X에 1 넣고 이항시키면
2는 4 이하. 그럼 얘 맞죠? 그리고 F3은 F2. F2는 1. 그리고 3x에 넣고 이항시키면 1은 2 이하. 얘도 맞죠? 근데 좀 뭔가 이상하죠? 이상하세요. 자, F2는 F1이죠. 근데 F1은 4죠. 근데 X에 2를 넣고 이항시켜보세요. 4가 3 이하가 됩니다. 틀렸죠? 그럼 얘도 틀린 경우죠. 자, 그리고 마지막 T 여기 4. F4가 4일 때를 구해야 되는데 그냥 똑같이 대입을 해봅시다. FF4는 5 이항시키면 FF4는 1 이하가 되고 근데 F4가 지금 1이라, 아니 F4가 4라고 했죠. 그러면 F4는 1 이하고 근데 이렇게 나왔으니까 얘는 4. 그러면 4가 1 이하인데 틀렸죠? 그래서 맞는 함수는 하나, 둘, 셋. 3개입니다. 그래서 보기 디귿은 4가 아니라 3이 돼야 돼요. 가능한 함수 f의 개수가 3개잖아요. 그래서 디귿은 틀렸고 근데 이 맞는 함수를 유심히 보세요. 공통점이 있거든요. F3이 4일 때 다 조건이 성립 다죠. 그래서 니은은 맞는 겁니다. 그래서 기은 니은이 맞아서 답은 2번이 됩니다. 21번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를 요약해보면은 직선 y는 mx가 있고 직선 y는 n분의 1x가 있는데 이 직선과 동시에 접하는 원이 있습니다. 이 원의 중심을 a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여기 있는 점 P와 점 Q는 접점입니다. 접점이고 이 접점을 서로 이은 직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 R이라고 두었습니다. 이때 PQ와 QR의 길이가 서로 같고 삼각형 OPQ의 넓이가 24라는 것이 조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주어졌을 때 저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선분 BQ의 길이인데요. B는 직선 L1이랑 그리고 그 직선 AQ의 교점이 바로 B입니다. 이렇게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저희가 가장 먼저 생각하고 들어가야 될 부분은 직선 L1이랑 L2가 서로 Y는 X 대칭이라는 것입니다. Y는 X를 좀 그려보면 직선이라고 좀 보시고 이게 X 직선이라고 좀 봐주시고 이거의 대칭의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Y는 X의 대칭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일단 대칭이 되는 게 선이든 점이든 두 가지가 있겠죠? 저희가 보는 거는 선이니까 이거랑 그리고 이게 Y는 X에 대하여 대칭한다는 것입니다.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하니까 여기 식에 Y랑 X가 있죠. 얘 둘이 서로 자리를 바꾸는 거예요. 서로 자리를 바꾸면 바로 이 식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한번 바꿔보면 X는 n분의 1Y가 나오는데 서로 m을 양변에 m을 곱하면 mx는 y가 나와서 이 식이 나오겠죠. 그래서 서로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만 구하면 굉장히 좋은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일단 대칭이기 때문에 여기랑 여기가 완전 똑같겠죠? 완전 똑같으니까 요 길이랑 같거든요. 여기랑 여기가 같은데 여기서 저희가 알고 지나가야 될 개념이 있거든요. 한 원이 있고 한 현이 있을 때
원의 중심을 지나면서 현에 내린 수선이 수직 이등분 선이거든요. 이게 바로 현의 성질입니다. 현의 성질인데 이것을 보고 하면은 얘가 대칭이기 때문에 y는 x가 이 그림의 완전 가운데를 지나가고, 그러면 원의 중심을 지나면서 이렇게 직각이 되고, 여기 서로 길이가 같으니까 여긴 당연히 직각이 되겠죠. 그리고 저희가 여기서 또 알아야 되는 또 다른 점이 있는데, 서로 직각인 선이 있을 때 그 선의 기울기를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돼야 합니다. 근데 이 선이 지금 y는 x니까 기울기가 1이죠. 1이니까 직각인 요 선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선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무언가겠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무언가니까, 근데 여기를 보면은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을 평행이동한 거죠. 여기서 그대로 평행이동한 거니까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걸 미지수 a로 한번 두고 시작을 해볼게요. 이렇게 두면은 여기는 4분면이니까 직각이고,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두고 이제 조건을 한번 써볼게요. 조건이랑 y는 x에 대하여 대칭한다는 것을 같이 쓰면서 가면, 일단 PQ랑 QR의 길이가 같죠? 같은데 여기가 대칭이니까 이 길이도 당연히 같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일단 좀 불편하니까 여기에 점을 S라고 두면 여기 다 같은 거죠. 이렇게. 제가 방금 그린 게 OPQ, 삼각형 OPQ죠. 근데 보면 삼각형이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또 있어요. 근데 다 한 꼭지점에 가 있고, 그 삼각형의 성질 중 하나가 높이를 공유할 때 밑변의 길이랑 삼각형의 넓이가 서로 비례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밑변의 길이가 다 같기 때문에 삼각형의 넓이도 다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조건에 보면은 삼각형 OPQ의 넓이가 24로 주어졌거든요. 그럼 당연히 여기는 24고 여기도 24가 되겠죠? 근데 저희가 구한 게 뭐죠? 저희가 지금 구하고 싶은 게 미지수로 둔 게 일단 A니까 이 삼각형의 넓이를 통해서 A를 좀 구하고 싶지 않나요? 삼각형을 구하는 게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나누기니까 2분의 A 제곱은 24 곱하기 3 하면은 72가 나오거든요. 72라는 식을 세울 수 있어요. 그러면 A 제곱은 144가 되고, A는 길이니까 음수가 나올 수 없겠죠? A는 12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요 R이랑 점 S의 좌표도 구할 수 있는데요. 이 길이가 12이기 때문에 R의 좌표는 12,0, S의 좌표는 0,12가 됩니다. 여기까지 구했으면 이제 저희가 구해야 되는 게 선분 BQ의 길이잖아요. 총 3가지 단계로 제가 한번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Q 점의 좌표를 구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직선 QA의 방정식을 구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점 B의 좌표를 구한 다음에 B랑 Q 사이에, 점과 점 사이의 길이 공식 써서 답을 한번 도출해 볼 텐데요. 먼저 점 Q를 저는 어떻게 구했냐면 내분점을 사용해서 구했거든요. 여기 보면은 선분 SR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다 이렇게 3등분이 돼 있으니까
점 Q는 성분 SR을 2대1로 내분하는 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2, 1 해서 2대1로 내분하는 점이 바로 Q입니다. 점 Q를 넘어가도 되나? 내분점을 사용해서 S가 0,12, R이 12,0인데 이것을 내분하는 점을 Q니까 내분점 공식을 사용해서 2 더하기 1분의 아시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 12 곱하기 2 이렇게 곱하면 0 그래서 내분점을 하고 있었죠? 이렇게 곱하면 12 곱하기 2 그리고 이렇게 곱하면 0 곱하기 1은 0이니까 이게 Q의 X좌표가 되겠고 그리고 Y좌표도 마저 구해주면 2 더하기 1분의 이렇게 곱하면 2 곱하기 0은 0 이렇게 곱하면 12 곱하기 1은 12니까 점 Q는 3분의 24는 8 3분의 12는 4 8,4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Q의 값을 구했죠? 근데 여기서 추가로 저희가 M의 값을 구하고 넘어갈 건데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이 직선 L2를 지나는 점이 바로 Q이기 때문에 Q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은 M의 값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대입을 한번 해볼까요? 4는 M분의 8이니까 M은 2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가 직선 QA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였는데요. 일단 QA의 직선을 보면은 원의 중심에서 접점 Q로 내리고 있는 선이죠. 그러니까 이 L2랑 직선 QA가 직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서로 직각인 선의 기울기를 곱하면 어떤 값이 나온다고 했죠? 마이너스 1이 나온다고 했죠? 근데 저희가 직선 L2의 기울기를 이미 구했어요. 2분의 1이라고 구했는데 2분의 1 곱하기 무언가를 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는 값은 바로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가 직선 QA의 기울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직선 QA 구하기 직선 QA의 방정식을 이제 구해볼 건데요. 직선 QA의 기울기랑 이 직선을 지나는 점의 좌표가 하나 주어졌기 때문에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Y는 기울기 써주고 지나는 점이 당연히 Q겠죠? Q 8,4니까 마이너스 8 괄호 닫고 플러스 4 해주면 얘를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2x 28에 16 더하기 4 하면은 플러스 20 이게 바로 직선 QA의 방정식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점 B만 구하면 됩니다. 점 B는 보면 직선 QA랑 L1의 교점이 B라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연립을 해주면 돼요. 근데 직선 L1의 기울기가 M인데 아까 M의 값을 2라고 구했기 때문에 대입을 해서 연립을 해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점 B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점 B는 이 두 직선의 교점입니다. Y는 라는 형태의 식이기 때문에 2x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20 이렇게 연립을 해서 넘기면 4x는 20이 되고 x값은 5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무 때나 대입을 해서
y 값도 마저 구하면 1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구하던 게 점 B니까 점 B는 5,1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끝이에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구해야 하는 3분 BQ의 길이를 구하면 정말 끝이 납니다. 다들 아시죠? 저희가 구하는 게 B의 좌표 10 그리고 8,4 하면은 8-5는 3이니까 3 제곱해주고 10-4는 6이니까 6 제곱해주고 서로 더해준 다음에 루트 씌운 값이 바로 거리죠. 9 더하기 36은 45이고 루트 45 45는 9 곱하기 5니까 꺼내주면 이렇게 되죠. 이게 어딨죠? 4번이거든요. 4번 3 루트 5가 바로 3분 BQ의 길이이자 정답이 되겠습니다. 22번 문제는 집합 A에서 B를 뺐을 때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집합 A랑 B를 벤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내지게 됩니다. A에서 B를 빼야 하니까 이 A에서 B를 이렇게 빼면 A는 8이랑 12만 원 남기 때문에 이 원소의 합을 구하면 8 더하기 12를 해서 20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20이 답입니다. 문제 23번입니다. 좌표평면 위에 두 점에 대하여 2대1로 외분하는 점의 좌표를 구하는 문제이므로 외분 공식을 사용하면은 문제 2는 좌표 2, 3, 이 되고 이거를 풀어주면은 1분의 11 그리고 1분의 19가 되는 거 이게 A고 이거 B이기 때문에 더하면 30이 됩니다. 모의고사 24번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직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가 이차함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의 그래프와 만나도록 하는 자연수 k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자, 이 두 그래프가 만나려면 일단 마이너스 2x 플러스 글씨 크게 이게 실근을 가져야 합니다. 실근을 가지려면 일단 보기 쉽게 정리를 해줄게요. 이 식을 판별식을 해가지고 0보다 크거나 같아야겠죠. 판별식을 정리하면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없으니까 6 마이너스 k는 이제 0보다 커야 한다. 그러면 1 마이너스 24 플러스 4k는 0보다 커야겠죠. 자, 보기 좋게 넘겨줍니다. 23 그럼 이것도 이렇게 넘겨주면 이렇게 되는데 k의 최소값, 자연수 k의 최소값을 구하려면 이거보다 커야 하니까 6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25번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B점을 구하자면 자,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이동시켜줍니다. 자, 그러면 B점은 이렇게 나오는데 자, 그 직선 AB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울기를 구하자면은
기울기는 마이너스 4가 나오게 됩니다. 끊어. 자, 이 y값을 구하자면은 직선 AB지 않습니까? 그래서 B점을 넣어줍니다. 네, y값은 11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직선 AB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AB를 X축으로 선 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이동시켜줍니다. 자, 그리고 구하고자 하는 게 Y절편이죠. 그러면은 X에다가 0을 넣어줍니다. 이거를 풀어주게 된다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답은 24번입니다. 26번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P가 Q의 여집합의 충분 조건이고 여집합 P가 Q의 충분 조건인데 얘를 대역법을 쓰면 이렇게 필요 충분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되는데 요 친구는 요게 그 근이죠. 그래서 얘의 여집합은 그리고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친구를 표현하는 그래프가 뭐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 친구죠. 이 친구를 이 2분의 A를 축으로 하는 이 그래프가 표현하기 아주 좋습니다. 자, 이 친구를 판별식을 쓰면은 이렇게 되죠. 그래서 B가 플러스 마이너스 6이 되는데 여기 두 양수라고 적혀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B는 플러스 6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의 대입을 해주면은 이 친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주면은 이 친구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 친구가 0이 되게 하는 거. 이게 나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x는 3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 축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3이면 a는 6이겠죠. 그래서 a와 b를 더하게 된다면은 12가 되게 됩니다. 7번 문제 집합 x는 1, 2, 3, 4, 5, 6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x에서 x로 가는 함수 f의 개수를 구하시오라는 문제에서 일단 조건 나중에 말을 먼저 보면은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1대1 대응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라고 먼저 생각을 하고 보면 일단 가해 조건에서 x가 x로 간다고 했을 때 B에서 4까지의 숫자는 작은 수를 넣을수록 그보다 큰 값보다 크게 나와야 되니까 예를 들어 1을 수학을 이렇게 잡고 보면 1이 6으로 가고
2가 4, 3이 3, 4가 1로 가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64라고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남은 5, 6이 갈 수 있는 것을 요요는 그냥 모두 다 갈 수 있으니까 6의 제곱이라고 잡는데 5랑 6이 각각 2랑 5로 가는 경우 두 가지를 빼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다음에 64는 62랑 같다고 볼 수 있어서 이렇게 표현하고 15는 36 빼기 2 해서 15 곱하기 34는 510으로 답은 510입니다. 28번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이 식에서 NA는 15의 양의 약수여야 합니다. 따라서 NA는 1이거나 4이거나 5이거나 15가 됩니다. 먼저 경우를 나누어서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A가 1대 A가 1대는 A의 원소의 개수 1개여야 하므로 A는 2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 K는 2 또는 3이 됩니다. 따라서 K가 2일 때 전체는 2 또는 3이 되고 B도 1과 2가 되고 B도 1, 2가 됩니다. 이거를 벤다이어 그림으로 나타내보면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0이 됩니다. 따라서 이때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K는 이 경우 2가 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K가 3일 때 전체 집합은 3, 2, 4이 되고 B는 그때 1 또는 3이 됩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식이 0이 되므로 여기가 0이 되므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NA는 3일 때입니다. 이 경우 A는 2, 4, 6이 되고 이때 K는 6 또는 10이 될 수 있습니다. 방금 했던 방법으로 하면 K가 6일 때는 1이 되고 K가 7일 때는 2가 되는데 NA가 3이므로 곱했을 때 3이 되고 3 곱하기 2는 6이 되므로 이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다음은 NA가 5가 될 때입니다. 이때 A는 10이 되고 따라서 K는 10 또는 11입니다. K가 10일 때 이 식은 3이 되고 K가 11일 때 됩니다. 근데 이 경우 3 곱하기 5가 15가 되므로 이 조건을 만족합니다. K가 11일 때는 5 곱하기 4가 22으로 조건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NA가 10
15일 때입니다. 이때 A는 이렇게 짝수해서 30까지가 되고, 따라서 K는 30 또는 31입니다. K가 30일 때 이 식은 11이 되고, K가 31일 때 이 식은 14가 됩니다. 따라서 합했을 때 다 11이 되지 않으므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건 만족했던 K는 10 그리고 NA가 5로 돌아가서 1을 벤다이어그램을 그려주면 이렇게 됩니다. 이 벤다이어그램을 통해서 L는 3, 7, 0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문제를 보고 3 곱하기 7 곱하기 9는 189가 되므로 이 문제 답 189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29번 풀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문에 주어진 조건부터 바로 해석해볼게요. 가 조건을 주면은 방정식 fx는 실근을 갖지 않는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파악해야 될 게 뭐냐면, 일단은 fx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4차 방정식이죠. 그래서 실근을 갖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일단 얘가 이수분해가 되었을 때 홀수차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예를 들어서 뭐 x 마이너스 이렇게 됐다, x 세제곱 이렇게 됐다 쳐면 일단 1차식에서 바로 일단 실근이 나오고요. 여기서도 바로 실근이 나오는 이유가 3차 방정식의 그는 허근이 나오는데, 허근은 혈내근이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가 항상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하나의 그는 반드시 실수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일단 저희는 가조건을 보고 파악할 수 있는 게 fx는 2차, 2차 또는 뭐 상수, 4차 이렇게 나오겠다 라고 일단 첫 번째 파악을 할 수 있겠습니다. fx는 2차 또는 상수 4차 이겠다. 그렇다면 일단 저희가 여기서 의문이 들 수 있죠. 2차, 2차에서도 실근이 나올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일단 2차, 2차에서 실근이 나오지 않는 그런 조건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는 허근을 갖죠. 그래서 저희는 아마 2차, 2차가 나온다면 뭐 아마 이 조건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파악을 해야 될 것 같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나와 조건을 본다면 방식 fx는 즉 방식 gx와 hx를 인수로 갖는다고 했어요. 그럼 fx는 hx, gx 이걸 인수로 갖는다 했으니 뭐 뒤에 더 올 수도 있죠. 뭐 상수나. 그랬을 때 밑에 보면 hx를 gx로 나눈 나머지는 1차식이네요. 그러면 더하기 몫이 올 테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이라고 나와 있는데, 나머지가 1차면 gx는 반드시 2차 이상이겠죠? 그래서 파악을 해보면은 뭐 gx가 2차면 hx도 2차 2차 나올 수 있겠고, 자 이제 gx가 4차일 때 hx는 상수이면 그럼 나머지가 상수이겠죠? 그렇지 안 되고 계속. 그래서 저희는 이 조건을 합해서 보았을 때 몫은 최고차항 개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몫은 1 되고 이게 2차, 2차로 나올 수 있겠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조건은 이제 여기서 보았을 때 이제 안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LHX, GX 대입해보면
자, 근데 보았을 때 보통 29번은 계산이 원래 좀 많이 나오긴 하는데 어떤 다른 프리 스킬이나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이 문제는 특이하게 주어진 조건을 해석하는 여기서가 나고요. gx가 2차, 뭐 hx 2차 이거밖에 없고 이제 여기서 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제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배수 비교를 하거나 인수 분해를 해야 되는데 fx가 4차식인데 허근을 갖는 또 2차식으로 인수 분해를 한다 이건 말이 안 되죠, 말이.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할 수 있는 게 이제 gx를 최고차의 개수가 1인 2차식으로 줄 수 있겠죠. 해보겠습니다. 두고 대입을 이렇게 되었는데 이제 여기서 무작정 전개를 다 해가지고 계수 비교 하나하나씩 해서 풀어도 되겠지만 일단 보이는 것부터 비교를 천천히 해볼게요. 일단 상수가 바로 나오죠. 문자 한 개에다가 지금 6일 했으니까 상수부터 바로 해보면 q제곱 마이너스 q 는 6일 했으니까 넘겨가지고 그럼 q는 3 또는 마이너스 2가 나오겠네요. 자, 이제 저희는 q가 3일 때와 q가 2일 때 이제 케이스 분류를 해서 바로 풀 수도 있겠는데 아까 뭐라 했냐면 2차, 2차로 인수분해가 된다 했잖아요. 근데 판별식이 음수라 했으면은 여기서 알고 있을 수도 있는데 모르셨다면 지금 알아도 좋은 수상 개념 하나 알고 가면 되게 좋거든요. 이때 여기서 케이스 분류 바로 하지 않고 바로 그냥 하나만 집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뭐냐면 예를 들어서 는 0 이라는 2차식이 있다고 볼 때 판별식은 a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음수라고 했으면 b 부분이 2차 방정식 두 근의 곱 부분이잖아요. 근데 두 근의 곱이 바로 음수라 치면은 a제곱 플러스 4가 돼버리니까 제곱은 바로 양수일 거고 답이 b가 음수에서 마이너스 붙여서 양수 나왔으니까 무조건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 두 근의 곱이 음수면은 안 된다는 걸 바로 여기서 알 수 있고 이 조건이 만족되려면 당연히 b가 음수면 안 되니까 두 근의 곱이 양수여야겠죠. 근데 여기 보면 지금 q가 3이라 했는데 인수분해 됐을 때 q가 이거거든요. 두 근의 곱이 양수죠. 그럼 여기 양수 대입해보면 음수가 나올 수 있겠죠? 충분히. 그래서 저희는 q가 2가 안 되는 걸 바로 알았습니다. 얘도 살짝 녹아다니는데 q가 3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이제 바로 계수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3차가 a 플러스 2라는 거예요. 는 1차 곱하기 2차 p 플러스 그래서 2차 곱하기 1차 p 마이너스 4 2p 마이너스 4 2차로 해보면은 2차가 b네요. 여기서 2차 상수 마이너스 1차, 2차 fx b 나오고 여기서 2차 상수일 때 q-1 있고 여기서 상수 2차 해줄 때 q 하나 더 있어서 마이너스 1 넣어주고 q 해서 플러스 2q네 2q 그리고 1차
상수있죠. 상수있죠. PQ 해주고 그리고 1차 상수에 PQ 나오니까 바로 할게요. 이 PQ 나오고 마이너스 4Q 마이너스 P 여기 가서 Q가 3이라 했으니까 대입해보면 바로 6P 마이너스 P 하면은 5P 나오고 4Q라 했으니까 마이너스 12 나오고 다 A랑 되고 1 보면은 A가 또 있네요. 2P 마이너스 여기 바로 이 식이랑 이 식 바로 여기 때려주려면 이걸 A만은 A, 2를 이항해서 A를 정리해줄게요. A는 2 P 마이너스 네. 자, 이 식 두 개 연립해주면 밑에서 위를 빼줄게요. 3P 마이너스 0 P는 2가 나오고요. 자, 여기 이제 주면 이 다 나왔네요. 그럼 P가 2라 했으면 A는 자동으로 얼마? 마이너스 2가 나오거든요. B는 마이너스 1에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Q는 Q가 3이었으면 플러스 2 마이너스 5 플러스 6은 1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가 나오고 B는 1이 나오겠고요. 지금 이렇게 물어본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구하시고 했을 때 A제곱 4 플러스 B제곱 1 그래서 답은 5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0번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절대값이 있는데 절대값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y는 절대값 x 플러스 2가 있습니다. 이거는 두 식으로 나뉘죠. x 플러스 2가 되거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될 때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렇게 되고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 식이 되죠. 한번 그려보면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을 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y는 x 플러스 2와 한번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면 y는 x 플러스 2 이렇게 되죠. 그러면 y는 x 플러스 2를 그리고 그 다음에 y가 2보다 작은 부분의 그래프를 x축 대칭을 시키면 이 절대값이 붙은 이 식이 됩니다. 그러면 절대값 fx도 똑같을 텐데 만약에 fx라는 그래프는 일단 무리함수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죠. 얘는 x축이 여기 있으면 이 0보다 작은 부분에 대해서 x축 대칭을 해서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x축이 여기 있으면 0보다 작은 부분의 그래프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냥 이 식이 절대값 fx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fx가 어디에 있냐, x축 위에 있냐 아니면 x축과 만나냐에 따라서 그래프 모형이 달라질 텐데 그걸 결정하는 게 이 b죠. 만약에 b가 0보다 크다면 그래프는 이쪽에 이렇게 a, 마이너스 b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그려져서 이 절대값 fx를 구하면 이런 식으로 될 거고요. 만약에 b가 0보다 작으면 b는 여기 있어서 a, 마이너스 b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져서 그냥 이 식 자체가 절대값 fx가 되겠죠. 우리는 케이스 분류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케이스 분류를 들어가기 전에 일단 gx를 좀 한번 고쳐볼 건데 이 식은 뭐 고칠 게 없으니까 밑에 식 고쳐보면 일단 f
마이너스 x 플러스 2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루트 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되죠. 그래서 gx를 한번 만들어 보면 위의 식은 달라지는 게 없을 거고 밑의 식은 마이너스 루트 x 마이너스 a 플러스 b 플러스 절대값 b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케이스를 분류해 볼게요. 첫 번째, b가 0보다 작은 경우. 이때는 이제 a가 0보다 작은 부분은 일단 이렇게 그려질 거고요. 그리고 이 상태가 절대값 fx죠. 여기서 b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 이동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밑에 것도 x가 a보다 큰 경우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거는 b가 0일 때 b가 0보다 작은 경우를 한번 우리가 구분했으니까 이때일 때는 그냥 이 식이 마이너스 루트 x 마이너스 a가 되죠. 이걸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가 조건을 위해서 y는 t를 그었을 때 교점이 나와야 되죠. 그러면 교점이 여기서 1개, 4개 아니면 2개, 2개 이렇게 나와야 곱했을 때 4가 되니까 여기서도 1개 아니면 4개 나오거나 2개 아니면 2개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근데 이건 1개가 나왔는데 다른 거에서는 또 4개가 나와야 되는데 아무리 해도 아무리 어떻게 가도 무조건 교점은 1개가 나와서 2개 곱하면 무조건 그냥 1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b가 0보다 작은 경우는 안 됩니다. 그럼 b가 0보다 커야 되는데 그럼 그 경우도 한번 그래프를 그려서 살펴봅시다. b가 0보다 크면은 일단은 fx는 요 점을 지나서 이렇게 되겠죠. 그럼 절대값 fx는 이 식이 절대값 fx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b만큼 평행 이동을 하면 여기는 b고 b만큼 평행 이동을 하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럼 이 식은 마이너스 루트 x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됩니다. 이 그래프도 한번 그려주면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러면 y는 t를 한번 그려보면은 여기 한번 그려봤을 때 이때는 교점이 하나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선을 그었을 때도 4개가 나와야 됩니다. 그럼 4개는 나올 일이 없겠죠. 그리고 이게 아니더라도 2개가 만날 때를 생각을 해보면 y는 t가 0일 때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고 또 y는 t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가 가 조건에 이제 만족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나 조건을 봤을 때 gx-알파, gx-베타는 0에서 그 근은 여기에 있는 x 값이 0, 여기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30이고 최대값은 15입니다. 근데 여기서 일단 t는 요 식은 t가 2분의 b이고 요 식에서는 t가 b인 거니까 여기서 g 마이너스 30은 2b가 되고 g 15는 b가 됩니다. 식이 2개고 분자도 2개이기 때문에 연립해서 a와 b를 구할 수 있죠. 한번 구해봅시다. g 마이너스 30이 2b이기 때문에 루트 30 플러스 a 마이너스 b 절대값
플러스 b는 2b가 되고, 그리고 g15가 b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루트 15 마이너스 a 그리고 플러스 2b죠. b가 0보다 크니까 플러스 2b가 되고, 이게 b가 됩니다. 이 식을 보시면 이 그래프가 fx인데 f에 마이너스 30을 넣으면 0보다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식도 0보다 크게 됩니다. 그럼 그냥 마이너스도 없이 그냥 나오겠죠. 그럼 루트 30 플러스 a는 2b가 되고, 이걸 제곱해주면 30 플러스 a는 4b 제곱이 됩니다. 여기서는 b 넘겨주고 제곱해주면 15 마이너스 a는 b 제곱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 식을 연립해서 해주면 답이 나오겠죠. 만약에 더해주면 45는 5b 제곱이 되고, b 제곱은 9가 됩니다. 근데 b는 원래 플러스 마이너스 3인데 b가 0보다 크다 했으니까 b는 3이 되고요. 그럼 a는 여기에 대입을 해주면 6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g의 150을 일단 구해야 되는데, a가 여기 6이니까 150은 여기 들어가면 되겠죠. 150을 넣어주면 마이너스 루트 150 마이너스 6 플러스 6이 됩니다. 이건 마이너스 루트 144죠. 루트 144가 12니까 마이너스 12 플러스 6이 되네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6이죠. 근데 마이너스 6의 제곱이라 했으니까 36이 정답이 되겠습니다.